또 재판 노쇼. 노쇼니까 안 나오는 거네요. 근데 또 재판 노쇼 때는 강제 소환일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강제 소환은요? 강제로 재판장에 앉힌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노쇼 하면은.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는데요. 본인이 약간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 본인이 한탄하는 그런 분위기로 얘기 좀 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오늘 사실 저는 오후에 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1분 1초가 정말 천금 같고 여삼추인데 이렇게 시간을 뺏겨서 재판을 받고 다니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재판을 받으면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다 망가진다. 누군가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적 목표,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는 일당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을 해야 했습니다. 대장동 등과 관련된 재판이거든요. 근데 재판에 나가지 않고요. 대신에 강원도 수도권 지역 유세를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보세요. 오늘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관련 재판인데요. 안 나갔어요. 불참한 겁니다. 불출석. 근데 원래는 사유서를 어젠가 냈다 그러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안 받아줬어요, 그걸. 근데 그냥 불허 상태에서 재판에 불출석입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요. 아니,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개인적인 정치 활동은 총선 관련 유세겠죠. 자,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가 개인 문제 아니잖아요.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재판장, 판사를 앞에 두고서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설전은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과 재판부 사이에도 오갔습니다. 일단 여기는 뭐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이거에 앞서서 재판 출석 문제에 대해서 아니 이거 좀 밀어주세요. 지금 선거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재판부와 설전이 오간 겁니다. 신경전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 끝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선거인 내달 10일까지만 불출석 허용해달라. 근데 재판부 입장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 재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장동 등 관련 재판이 다음 주 화요일 또 잡혀 있거든요. 그러자 재판부가 그럽니다. 다음 기일인 26일도 이 대표 불출석하면요. 강제 소환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소환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 일단 강제 소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그리고 이건 어떤 이번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거 좀 판단해 주시죠. 일반적으로요. 이제 피고인들은 밤새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에 너무 큰 문제가 있다랄지, 뭐 아니면 뭐 상을 당했다랄지 그런 경우는 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판이 공동 피고인이 있다랄지 증인이 있으면 재판 기일 변경을 해주지 않아요. 보통 1, 2주 전에 하는데 혼자만 재판하는 경우는 간혹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연속해서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몇 번까지는 한 번 정도는 해줍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 이 재판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전에 단식했잖아요. 예. 그때 재판 못 나갔잖아요. 그때는 좀 연기된 셈이 됐어요. 그때는 피습당해가지고도 안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또 선거를 이유로 해서 재판을 불출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판 자체가 갑자기 잡히는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잡히거든요. 아니면 1, 2주 전에 잡히고. 그렇죠. 그러면 재판 일정이 딱 나와 있으면 본인의 어떤 선거 유세 자체를 사실은 그 재판에 맞춰서 피해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난번 재판 때도 오전 재판인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갔죠. 동작 쪽 가서 뭐 선거 유세하다가 또 오후에 또 재판 출석하고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이게 뭐 한 번 정도는 뭐 재판장들이 보통 양해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죠. 다음에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적으로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강제 소환인데 강제 소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강제 구인장을 구인장. 발부해서 잡아오는 거고요. 아, 그럼 사람들이 갑니까? 일종 구속영장이죠. 사람들이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음 기회에 재판 출석하면 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법정 구속을 또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한 뭐 2번 정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예. 영장 발부를 해요. 그래서 오. 결과적으로 이제 구속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지금 유세 목적으로 계속 저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재판 기일에는 다른 피고인들 다 나와 있거든요. 예. 또 증인 나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만 안 나오니까 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재판부는 이 재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재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과 타임 스케줄에서 딱 잡아놨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 내고는 재판 안 나오면 재판이 이제 파행이 되고 예. 다른 재판에 영향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까지 제1야당 대표로서 특혜도 줬고 굉장히 많이 봐준 거죠. 근데 이제 정도가 넘어가면 예. 이제 뭐 강제 소환하겠다, 구인장 발부해서 예. 잡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26일이죠. 그런데요, 이번 주에만 이재명 대표가 3차례의 재판 출석이 잡혀 있었어요. 어제는 재판에 출석했고요. 오늘은 불출석이고요. 그리고 오는 금요일 22일에도 재판이 있어요. 각각 다른 건들의 재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22일도 불출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요. 정치권에서. 근데 박상현 교수님. 근데 오늘 재판은 사실은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불허를 한 거예요. 근데 불허한 상태에서 그걸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그냥 참석 안 하고 다른데 선고 유세를 간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저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재판에 이제 불출석하게 된 이재명 대표나 또 거기에 대해서 강제 소환 경고를 하는 재판부나 예. 뭐 둘 다 이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재판을 크게 보면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는 사건별로 다르지만 사법부에 의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사법부의 재판에 있었던 검찰 기소라고 하는 게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나는 정치적인 재판을 받겠다라고 총선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뭐 따지고 보면 그렇다 지금 그렇죠. 이게. 이 정치적 재판과 사법부의 예. 재판이라고 하는 2개의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총선의 판세가 지금 우리가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최근 1, 2주 사이에 급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건 기세 싸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의 선거구를 위해서라면 뭐 그거는 좀 논란이 되겠지만 정치적인 그 소위 승패 그리고 이 선거의 판세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모든 재판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부 재판은 또 나가고 있고 또 일부 재판은 이것 때문에 4월 10일 이후로 연기된 재판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불가피한 사유에서 요청을 한 거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러는데 마치 이게 전례가 남는다 그렇죠. 이게. 부산에서 그 헬기 타고 서울 왔듯이 나도 연기해 주세요. 그렇죠. 그럼 일반화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강제 소환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좀 그런 측면에서 뭐 양쪽 다 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